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인생 공부이면서 저희는 이제는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 영독공. 영독공. 영독공 여러분. 좋네. 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진짜 제가 언젠가 어디서 한번 말했는데 인생의 투자 중에서 공부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공부보다 리스크가 없고 가장 확실한 확실히 보상이 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많이 안 좋아하고 못하는 사람인데 꾸준히 참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고 고 작가님은 여러분의 희망 아니에요. 대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태생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2번이나 하고 중국어로 책도 팔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막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고 작가님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미치지 않고 솔직히 중국의 그런 대형 출판사가 이 책 해보겠다 자선 사업하는 데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실력 있으면은 다 알아줍니다. 저도 또 이게 6번째 만에 된 거예요. 저도 해외 출판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저도 감사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녹음은 연속을 하지만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스토리 펀딩, 스토리 펀딩 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이들을 도와주는. 지금 좀 100%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 넘어는 상관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친구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볼 때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펀딩이 나오면 저희가 책을 사서 줘야 되는데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보육원이나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공부에 같이 갈 자원봉사자도 뽑고 밥도 제가 한 끼 사주고. 좋네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고작가님 같이 가서 사진도 다 같이 찍고 기념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이들이랑 인연도 맺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8%랑 하는 이제 고금리 이제 시달리는 친구들 대안 대출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신청자가 꽤 있으셔갖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덜 이자를 내게 됐나, 실질적 혜택을 받았나, 뭐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A% 검색하셔서 인생 공부 보고 대안대출 해보고 싶다고 나 빚 다 갚고 싶다고 리파이낸싱, 리파이낸싱 하시면은 그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함께 꾸준히 여러분과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신박한님 머릿속에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만 더 크면 됩니다. 계속 크고 있으니까 나라를 야금야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요. 이제 이 대작인데 20대 후에 인생의 선배들이 정말 주옥 같은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정말 뼈가 구구절절 넘치는 후배들. 그 이제 지난번에 20대로 이어서 돌아가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이제 네 번째인데 이것도 마음에 탁 치고 가실지도 몰라요. 고 작가님은 이거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민하거나 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백하여 연애를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호감 있는 이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고백해도 제대로 못 해본 것이 지금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후회됩니다. 익명을 보장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일종의 자기 성장에도 꽤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이성과 불타는 연애를 해보는 것 또한 그 시절이 아니면 다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며 이러한 연애를 통해 정신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에 기회도 더불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이건 20대는 또 사랑 아닙니까? 또. 사랑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고백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는 러브가 꼭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도 러브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거절당할까봐 이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 고백을 못하. 특히 요즘에는 피상적 인간관계가 더 표현되잖아요. 지금 뭐 안 만나잖아요, 사람을. 채팅만 하고 오락만 하고 그다음에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컨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수치로 결혼도 더 안 하게 되고 늦게 하게 되고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랑만큼 인생에서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만큼 진짜 중요한 게 있나. 그다음에
뭐 특히 근데 결국엔 20대 때는 솔직히 뭐 지성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지만 외모에 많이 끌리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말고 한번 제가 볼 때 이렇게 대시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이상형은 되게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본인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만큼 내가 먼저 걸맞는 사람인가를 갖춰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갖춰 가면 또 사람도 만납니다. 아무리 성차 비율이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를 성장시켜 놓으면은 또 맞는 사람 만납니다. 제가 하나 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성 친구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성 친구를 많이 만나면은 일단 남자는 군대 한번 가죠. 그다음에 군대 갔다 나와서 어학연수로 5개월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학생을 또 1년 갔어요. 그다음에 유학을 또 갔죠. 저는 항상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떠나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제 내가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들에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기다려줬어요. 근데 그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거든요. 그래 잘생긴 편이지. 일단은 키가 있어서 그 뭐랄까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좀 키를 퉁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물어봤죠. 너 내가 잘생겨서 날 좋아하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다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기다려줬던 이유가 비전. 솔직히 고작가님도 좋아하잖아요. I love you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좋아하세요? 제가 넘치는 에너지랑 그 비전 때문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자분들도 비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는 뭔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의 옛날에 전전전 걸프렌즈가 XX 걸프렌즈가 제 친한 여자 후배랑 집에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영준이 오빠는 뭐가 좋냐고 우리 후배가 물어봤대요. 근데 그 전전 걸프렌즈가 자기는 진짜 영준 씨가 대통령도 될 것 같다고. 진짜 자기가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자기가 보필해주면은 대통령도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내 후배 여자애한테 들으면서. 콩깍 씨가 씌었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매력은 외모는 그러니까 외모 굳이 횟집으로 따지면은 외모는 밑반찬 스키다시일 뿐입니다. 잠깐 현혹시킬 수 있지만 본 게임은 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그런 횟집도 있어요. 스키다시로 먹고 사는 횟집도. 근데 그런 집을 맛집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외모는 결국 스키다시일 뿐이고 핵심은 회, 본 회인데 그 회는 여러분의 컨텐츠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냐,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어떻게 그걸 가슴에 품고 있냐. 거기서 매력이 나오는 거지. 절대 외모에서 뭐 결정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외모를 만나서 외모로 결혼하고 뭐 외모로 사귀고 그러죠? 그럼 100% 헤어져. 왜? 늙으면 외모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만약에 알맹이가 없다면은 스키다시 백날 먹어봤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신 박사님하고 조금 반대 상황이었는데 저 오히려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차본 적이 없어요. 다 차였어. 다 차였고 멋진 남자. 착한 남자. 저 앞에 누가 와가지고 저 좋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용기 있는 남자. 다 안에 착한 남자. 근데 그래서 원래 이건 이제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옛날 때는 아니 내가 매력이 없나 왜 나한테 와서 고백을 안 해? 뭐 옆에 이제 내가 나보다 안 있는 애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왜 그래? 지금 이제 결혼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대신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 사랑은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헤어져야 한다면 정말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지. 그냥 어떤 감정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감정의 변화는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고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결혼하면 감정의 변화가 와요. 그렇죠. 그 감정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더 슈자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열정이 식은 후에 온다고 그랬어요.
열정이 식은 후에 이게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한 23,000% 예. 동의하는 게 근데 진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노력도 있지만 이게 노력이랑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잘해주는 것도 노력이지만 진정한 노력은 뭐냐면요. 본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내가 감사히 여기는 게 저를 차지 않아 주셨어요. 제가 차였다 얘기했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10년 사귀어서 결혼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네.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 2번 반했다 얘기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처음 사귀었을 때 만났을 때 반했고 2번째 제가 반했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와이프처럼 인도 여행을 같이 공항에서 그렇죠. 눈이 그렇죠. 깊어졌을 그거죠. 때 딱 인도 여행 갔다 안 갔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봤는데 얼굴이 다 탔어요. 막 이 팔이 다 타가지고 지금도 이게 원래 피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눈을 봤는데 깊어졌어. 너무 깊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얘를 5년 동안 봐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새로운 그 있잖아 감정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친구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같이 지금 10년 사귀고 또 결혼했지만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 모습은 이 성장 속에 변화가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또 새롭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외모가 예뻐요. 저희 와이프는 솔직히 지금도 잘 꾸미고 나가면은 여기저기서 번호 많이 달라고. 저희 와이프는 예쁜데 솔직히 제가 당연히 예쁜 게 중요하죠. 인간이니까. 근데 예쁜 거 언제 더 예쁘다고 느꼈냐면은 이제 아기를 키워서 아예 화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일단 더 예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요즘에도 그래요. 우리 충경 왜 이렇게 예쁘지 그래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예쁘냐고. 더 예쁘다고. 진짜 예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제가 맨날 그래. 옛날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기를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진짜로 그게 아기를 키우는 행위가 예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어요. 더 예뻐 보여요. 맞습니다. 그게 더 예뻐 보여갖고 이게 참 신기하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그 명언 제가 진짜 열정이 식은다. 옛날에는 우리 와이프가 그냥 진짜 외모가 예쁜 것도 있었고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 와이프 말대로 화장도 안 하고 예쁘게도 입지도 않고 그냥 펑퍼짐한 티만 입고 그러는데도 더 예뻐요. 그게 맞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바라봐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우리 대작 시리즈 있죠? 무조건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저도 명언 있는데 그 누가 말하셨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여러분 고마운데 표현하지 않는 거는 선물을 싸고 주지 않는 거랑 똑같다.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짓에 선물 싸고 안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선물.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짧게 말하면은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이별도 참 큰 경험이 돼서 그렇죠. 첫사랑하고는 헤어졌거든요. 됐는데 그 모든 과정이 가슴은 아프지만 또 그게 또 인생이잖아요. 또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니까 젊었을 때 뭐 트라이 하십시오. 하셔서 또 사랑도 하시고 뭐 쭉 가면 좋고 또 이별하시면 또 그걸 극복하시고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웬만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하지 않고 가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뭐 누가 비난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런 아픔 때문에 다음 사랑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늙었냐 안 늙었냐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은 그 뼈가 빨리 아무냐 붙잖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뼈가 붙으면은 그 뼈가 더 단단해져요. 그게 이제 젊음의 상징인 거죠. 아픈 다음에 훨씬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늙으면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늙으면은 그게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부러져요 거기가. 어르신들 가장 위험한 게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젊고 나쁜 거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진짜 여러분이 이게 뭔가 아픔을 겪었다는 거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 이거를 옛날에 이 얘기를 사실 누구한테 했냐면은 갑자기 드립인데 제 그 토론토에서 어학연수를 5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제가 차로 여행을 했잖아요. 1년 있다 토론토를 또 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어학연수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99% 없거든요. 또 우리 홈스테이 패밀리가 내가 너무 좋아갖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가 백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랑 친했는데 그 남자친구랑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다 개드립을 쳐준 거야. 그때 영어도 짧은데 어. 내가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 무슨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너 걔가 의사예요 지금. 너가 의사니까 잘 알지 않냐고. 젊어서 깨진 뼈는 다시 붙으면은 더 단단해진다. 아 이거 영어로 했단 말이야? 대단한데. 그래서 아마 막 띄엄띄엄했어 내가. 그러니까 와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나 아직도 기억나. 내가 알케미스트 알케미스트 오브 랭귀지라고 내가 언어에 막 연글술사라 그러니까 맞다고 너. 근데 진짜로 갑자기 개드립인데 그 친구가 의사인데도 그렇게 외국인 친구인데도 그거에 진짜 동의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딴 남자랑 만나갖고 지금 아기 낳고 잘 살아요. 의사 돼갖고 그때는 이제 의대생이었고.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론을 말하면은 사랑하세요 진짜. 네. 그래서 도전도 하시고 네. 게다가 본인이 또 그 정도 정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될 수 있게 잘 가꾸시고. 근데 하나 노력하시고. 팁 이걸 드리면은 고백했는데 싫어하면은 계속 고백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까 고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지. 여러분 요즘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면 그거 스토킹이에요. 계속 찍으면은 그거 큰일 나요. 그거 범법이에요 범법. 그렇지. 예, 그래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용기 있게 도전을 해보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절 당했다. 피드백을 가져보는 거.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해볼 수 있죠. 근데 고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근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인연이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더 성정해서 더 멋진 여자를 만나서 더 복수 세게 해야지. 딱 이런 것도 남자답게 또 그건 여자답게 좋은 에너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업그레이드 발전시키는 그렇죠. 거죠. 뭐 그렇다고 뭐 했어 뭐 그거는 뭐 해코지 하는 복수가 아니니까. 보란 듯이 잘 되는 그렇지, 거죠. 보란 듯 잘 되는 거니까. 자식 그러면서 내가 보란 듯이 잘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예. 좋은 멘토를 찾아서 어떤 주제이더라도 자주 상담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 되게 공감해요. 꼭 그 주제가 자신의 진로나 공부, 성적 같은 현실적 문제여도 좋고 내가 누구인지,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은지 등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멘토라면 대학교에 있는 선배보다는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수없이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번 내공 있는 무엇이네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한정된 공간도 좋지만 더 넓게는 여러 세대 여러 계층을 만날 수 있는 SNS나 인터넷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매우 좁은 곳이고 더 넓은 세계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더 큰 사회와 부딪히게 되면 자기 성장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네. 이거 좋네요. 멘토 이게 진짜 중요하죠, 사실. 네, 매우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예. 선배가 멘토는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 is not equal to 멘토예요. 그러니까 절대 멘토가 아니에요. 그냥 먼저 살고 1, 2년 선배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 여러분한테 인생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도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당장 내일 회사 가기 싫고 진급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최소한 그런 걸 한 두세 번은 겪어본 사람이나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배지. 예. 멘토가 아니라 선배지 그냥. 그냥 먼저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멘토링에 제 멘토링을 많이 하니까 멘토링의 핵심은 뭐냐? 감정을 빼고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동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서 제가 대답을 많이 해주고 강연에서도 많이 해주고 고 작가님도 상담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확실히 뭐 우리가 100명을 상담하면 100명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 때문에 인생을 바뀌었다고 한 친구도 이제 꽤 많아졌어요. 그렇게요. 예. 그 친구들이 만약에 안 만나서 그런 시도를 안 해봤으면 저희를 안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안 나눠보고 시도 안 해봤으면은 과연 그게 바뀌었을까 인생이. 네.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특히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좋은 멘토 또 더 나아가 좋은 스승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때 돌이키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정말 스승다운 스승 멘토다운 멘토를 못 만났어요. 저도 못 만났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워낙 그 반골 기질도 심해가지고 선생님하고 특히 담임하고 별로 이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개기고 그러니까 막 엄청 후드러 맞고 당연히 뭐 내가 생각해도
아니 말도 안 듣고 하면 네. 뭘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가끔 이제 좋은 스승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하는 분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멘토를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인 분이 두 분 영적 스승. 두 분 목사님 계시는데 어떤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뭐 요즘 욕도 많이 먹지만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관계고 이 우리 이제 배운 게 우리 존재는 우리 애 키우면서 느낀 게 우리 애 첫째 둘째 보면은 애 나 없으면 못 살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철저하게 관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기본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얘기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라 해야 되나요? 가치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분들 삶이 여러분 욕먹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빚도 없이 뭣도 없이 좋은 일 하시는 목사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좋은 종교인도 많은데 그래서 나쁜 종교인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표적이고 또 돈 많은 또 대형 교회가 뭐 삽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욕먹고 있는 거니까 또 거기다 뭐 기독교 연합회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고 이권 집단이죠. 이권 집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분들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시간 내주시고 또 AA 모습 하는 거잖아요. 원래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게 AS 모임인데 이게 어깨 힘들어하는 분들은 AS 모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AA 모습 다 해주시거든요. 시간 내서 다 얘기 들어주시고 얘기 그거 듣고 답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게다가 실제로 도움되기 위해서 그 없는 돈을 또 각출해가지고 도와주시고 뭐 이런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스승 멘토 힘이 이거구나. 그렇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내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나의 가치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을 만들어주는구나.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큰 행운이고 그건 복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히 멘토가 필요한 친구들 뭔가 아직 부족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책 100권 정도 읽는 거를 거저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독서를 많이 안 했었는데 20대 초반까지도 안 했는데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저는 굳이 멘토를 따지면은 첫 번째 멘토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그거 드렸을 거예요. 이제 저희 조카인데 형이에요. 10살 많은. 근데 이제 그 형이 호소대학교를 다니셨는데 호소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근데 뭐 호소대가 최고 명문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혼자 독학으로 미로 찾는 쥐 이런 거를 로봇 축구 전에 미로 찾는 쥐가 있었어요. 제어 설계 쪽에서 그걸로 호소대 출신으로 전국 2등을 하신 거예요. 카이스트도 다 꺾고. 그래서 전설이 있어요. 호소대.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좀 혼자 독학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방위산업체 갔다가 삼성 탈레스 갔다가 지금은 제네럴 일렉트로닉스에 계세요. 군수업체. 그래서 진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우리 조카 형인데 저를 끝까지 삼촌이라고 되게 깍듯하게 부르면서 저를 되게 멘토링을 잘해줬어요. 특히 전작가 같이 전작가라서 삼촌 이거 공부할 땐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공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학교 선배인데 이제 박사님이셨어요. 이제 책을 그분도 한 1000권 이상 읽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박학다식하시고 되게 자기 관리도 뛰어나셔서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삼성전자 송지효 부사장님 만나갖고 그분이 저한테 뭘 해줬다기보다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고백이랑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자신감도 붙고 그냥 제가 송지효 부사장님 한 4년 만났는데 한 4년 만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 생각보다. 저도 많이 커갖고. 저는 그래서 딱히 지금 뭐 멘토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냥 제가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카 형이 상렬이 형인데 상렬이 형을 만나면 제가 훨씬 많이 알아요. 이제 저 훨씬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보고 그 다음에 뭐 노벨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랑 일도 해보고 세계 최고 대가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삼선에서 양산 엔지니어도 해보고 해보니까
삼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것도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멘토를 이렇게 청출어람 했다는 것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 분의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더 어떻게든 상담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서 바꾸려고. 네. 근데 이 멘토를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멘토다 보니까 네. 그냥 멘토를 만나면 답이 나오겠지 절대 안 나와요.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저한테 그런 상담 되게 많이 해요. 제 인생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 현재 상황은 이렇고 따져봐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최소한이고 그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이겁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제 인생 답도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멘토가 아니고 사기꾼. 그거 전지적 전지적 작가 신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디테일하게 안 하면 디테일한 멘토가 될 수가 없죠. 네. 아 그럼 열심히 하세요밖에 안 되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만약에 고 작가님 말씀이 정확하세요. 누가 나한테 저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심히 사세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뭘 말해주는 것도 사기예요. 그렇죠. 진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약을 처방을 하겠어요. 아무거나 막 처방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기만이고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도 또 문제죠. 네. 뭐 힘들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이제 힐링 카드 꺼내고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를 저도 이 질문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좋은 멘티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시 성찰을 해보고 항상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고민 안에서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준비가 된 사람들은 멘토를 찾으면은 엄청난 인생에서 전환점을 그렇죠.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담 중에 제가 한 상담이 아닌데 고 작가님이 한 상담을 제가 우리 인생공부 메시지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래서 고 작가님이 써보라니까 어디 블로그에 써서 반응을 받았나 봐요. 기억나.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그 친구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한테 글을 써서 보냈는데 잘 썼어요. 잘 쓰고 쓴 다음에 잘 썼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책사모를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가봐라고 해서 보니 거기 또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지금 모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평생 몰랐었던 영역을 인생의 선배가 먼저 알려줌으로써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왜 성공한 거예요?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그냥 적극적으로. 본인이 글을 써갖고 왔어요. 그럼 읽어보면 답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썼는지.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좋은 멘토를 한두 명만 만나도 인생에서 여러분이 못 봤던 부분 사각지대를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적극적이어야 돼요.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고백을 그다음에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앞에 거랑 다 연결이 되네. 그 지난 시즌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저도 요즘에 느낀 거지만 뭐 신 박사님은 엄청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의외로 되게 바빠요. 그래서 진짜로 본의 아니게 답변 못 해주거나 그렇죠. 까먹거나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오늘 오면서 전철에서 10일, 20일 전 거 대답 몇 개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미싱했더라고요.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거절 당했다 해서 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그분이 진짜 원래 먼저 내가 왜 뭐 잘못했나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그분이 정말 바빠가지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트레이드 상관없는 아니라 거고. 제가 어저께 그냥 일을 하면서 간만에 팟빵 노유진 그걸 들었는데 그 마지막 회라서 마지막 회. 근데 그 이제 그 첫 부분에 그 노회찬 의원이 맞아요. 자기가 그 어떤 이제 유시민 팬분이 친구랑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고등학교인데 유시민 작가 책을 다 읽었던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가 알매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왜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아기가 있어서 못 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겠다고. 노회찬 그 의원이 이제 당선인이죠. 이 잊지 마시라고. 꼭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멘토가 있으면 만약 혹시 바빠서 대답을 못 해줄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죠.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좋은 대답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대답으로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멘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독특한 건데 외국에서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 작가님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강조한 800km를 왜 굳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기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긴 여행이잖아요. 네. 짧은 여행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남기는 저도 한번 못해도 한 6개월 해서 살아보고 1년 하고 싶으시죠? 할 할 거예요 다 우리. 네. 그래서 외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몸소 겪으며 생활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극히 이방인적 시각보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생활을 해보는 것이 여행과 다른 거는 극히 이방인적 시각보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외국 생활에서 국제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당연히 외국어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네. 외국어를 통해 현지에서 현지에서 대화, 서적, 방송을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길게 여행을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보겠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자면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외국어 공인 성적을 습득하고 돌아오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좋네요. 예. 예. 왜냐면 이 친구가 3개국 하는 친구거든요. 영어, 중국어, 1어 다 완벽하게 하는 친구예요. 야, 그거 3개국은 대박이네. 이 친구 막 게임 끝났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친구가 솔직히 되게 자신감 넘치고 이 친구가 이 민혁이라는 애인데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인데 저보다 2살인가 3살밖에 안 어려요. 얼마 안 어려요. 근데 제 끄덕끄덕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갖고 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되게 공손하게 해갖고 그 진짜 출장 시간을 바꿔가면서 저희 집에 10분 만나주겠다. 10분 정도 시간. 왜냐면은 이 친구는 좀 되게 오랫동안 저랑 페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메일로도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고민이 뭐였냐면 아까 이 멘토랑 연결되네요. 이 친구가 저를 멘티라 찾아온 건데 싱가포르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아니어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괜찮아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그러면 또 진짜 도와주고 잘해주고 싶지. 싶죠. 이 친구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 출장 날짜를 막 비행기 표까지 바꿔가면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는 진짜 형 동생이 돼서 항상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백수니까 박사님 형 제가 뭐 힘든 거 있으시면 항상 말하시라고. 저희가 좀 금전적으로 후원해드리겠다고. 오히려 동생이고 멘티가 돈 많이 번다 이거지.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외국계 회사에 우리나라 이제 일본계 상사계 우리나라 이제 지점이 있었는데 네. 역으로 일본 본사로 들어갔어요. 그거 다 이제 상담을 받고 되게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거에 그러니까 고 작가님 아까 산티아고 경험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저는 운이 좋게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여러분 기회예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 홈스테이 가면은 거기 필리핀어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거기 이제 밥도 잘해주고 영어도 잘하니까 싸고 하니까 이제 걸로 다 홈스테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 그게 꽉 차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백인 아저씨가 하는 하숙집에 들어가서 밥을 안 해주는 밥값은 냈는데 그 아저씨가 맨날 냉동 피자 이런 것만 사줬어요. 열받죠. 근데 그게 이제 원어민이랑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적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일반 하숙집이었어요. 그래서 하숙을 하는 친구가 아까 그 사랑 얘기했던 친구예요. 토론토 대학교 의대생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누나 저보다 6살 누나. 그 누나랑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이제 프로 배구 선수. 근데 너무 사람들이 멋있게 사는 거예요. 이 누나는 되게 똑똑한데 막 학부를 어디 나냐 어디서 공부하니까 뉴펀들랜드라고 뉴펀들랜드는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캐나다 제일 귀퉁이 끝에 있는 섬이에요. 빨간 머리 애네 배경이에요. 그래? 완전 그런 깡시골이 없어요. 캐나다에서도. 거기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그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의대를 간 게 아니라 호주로 가서 바텐더를 2년 해요. 바텐더를 2년 하고 경험을 쌓고 돈도 벌고 이제 그래서 이제 토론토 의대가 진짜 북미에서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의대 합격을 해서 지금 의사가 돼요. 근데 그 의사가 되면서도 제가 연락을 하고 계속 지냈어요. 중간에 난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고 작가님이 계속 어가 나올 거예요. 중간에
그 이런 기니안가 하여튼 그 남미의 무슨 가난한 나라 지금 무식해서 명칭도 모르는데 거기 의료봉사를 또 6개월 가요. 학생인데 그러면서 그 의료 행정에 관심이 많아져서 하버드 대학교 행정학과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을 해서 거기서 2년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도 행정에 이런 그런 이게 의료 예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서민들이 더 많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그 운이에요. 내가 원래는 필리핀어 아주머니한테 맛있는 밥 먹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운이 없다 보니까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친구 동생도 있는데 그 친구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치대에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자기가 좀 스페니시 그러니까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고 해갖고 파나마에 가서 거북이 지키는 걸 1년 하다가 와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북이 엄청 독특하다. 거북이 알도 지키고 그래요. 그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환경 관련으로 대학원을 가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먹고 사냐면 이렇게 도시 정화하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그다음에 그 남자친구 뭐였냐면은 배구 선수인데 프로 배구 선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덴마크 프로리그 가서 뛰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덴마크 프로리그 뛰면서 거기서 대학원을 MBA를 다녀요. 이제 뭐 경영학 석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배구 선수잖아요. 지금 지휘가 뭐를 하냐면은 풍력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북유럽은 풍력 발전이 안 와요. 거기에서 지금 프로덕트 매니저예요. 진짜 배구를 덴마크 그 프로리그까지 뛴 사람인데 내가 뭐가 완전 인생이 바뀌는 거야. 내가 전환점이.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렇게 불과 5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확실히 그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가 제가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뭐냐면은 이제 또 교환학생 가서 또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영어를 계속 못 하니까 저는 언어에 그렇게 자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영어를 못 해서 이제 교환학생 가서 영어 배우자 간 건데 거기 이제 깡 시골이에요. 뉴욕주의 깡 시골인데 거기 그 이제 4학년만 쓰는 아파트가 있어요. 50개 동이 있는데 네 명이서 한 아파트를 쓰는 거거든요. 아파트라 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집을 다 아파트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4명이서 4인이 하나의 집을 쓰는데 그러면 200명이잖아요. 그 200명 중에 190명이 백인이에요. 근데 아시아 사람도 몇 명 있고 흑인이 4명 사는데 3명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내 룸메이트는 어떤 백인들이 올까? 딴 데니까 막 그 탐, 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어도 막 내 같이 온 교환학생들은 막 되게 젠틀하게 막 어울리고 막 프리즈비 이런 거 던지고 하고 네. 막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낚시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내 룸메이트들 왜 안 오지? 막 그러는데 내 룸메이트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흑인들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30명이 딱 들어 가족들이 다 왔어요. 내 인생이 무슨 망조가 들어갔고 그랬는데 근데 살면서 흑인이랑 살아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걔네들의 그 순수함도 좀 배웠고 그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 리듬감. 또 흑인 또 흑인 소울. 솔직히 저는 막 그 박진영이 막 뭐죠? 케이팝 스타인가? 거기 나와갖고 막 흑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가끔 보면 같잖아요. 나도 살아봤기 때문에. 네, 내 친구 저는 흑인 교회도 많이 가보고 진짜 좀 박진영도 많이 봤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 우와 그러는데 뭐 박진영 막 흑인 소울 얘기하면은 전 걔네들은 거기다가 농구 선수들이에요. 일반 흑인 선수가 진짜 흑인 같은 친구들이에요. 약간 좀 레이지 게으르고 노는 거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라서 그런 애들 어울려 보니까 전 또 나름 그때 이제 학점 4점 때릴 때라서 범생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흑인이랑 살아보면서 내 흑인의 관점을 이해해 본다는 게 그다음에 또 독특한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베스트 프렌즈는 다른 교환학생이었는데 스웨덴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근데 걔는 스웨덴 99%가 백인이거든요. 근데 걔는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게 이민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같이 교환학생을 텀에 오면서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교환학생이라서. 근데 이 흑인이랑 또 이 흑인이랑 달라요. 얘는 엄청 엘리트 흑인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몸이 뻣뻣해요. 춤 같은 걸 잘 못 추고. 그래서 얘도 이 미국 흑인을 부러워해요. 자기도 댄스를 잘하고 싶으니까. 리듬감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엄청 박학다식해요. 웬만한 미국 백인보다 훨씬 똑똑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운 거.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있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웨덴에 진짜 똑똑하구나. 내 진짜 완전 내 무슨 버러지 같이 보이는구나 진짜. 그래서 제
이게 어떤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있냐면은 제가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래서 멘토가 중요한 거죠. 너네 교환학생 가라. 다 유럽으로 가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로 가라고. 일단은 거기는 학비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안 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교환학생 갈 정도면 장학금을 받을 정도면은 여기도 안 내고 저기도 안 내기 때문에 이제 학비를 아무데도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혜택도 좀 많아요. 잘만 찾으면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준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럼 스웨덴 영어 안 쓰지 않냐고. 영어 거기 버스 모나시 너보다 잘한다고. 진짜 그러니까 영어를 다 잘하고 그렇죠. 엄청 사람들이 진짜 이게 천조국의 사람들이 미국은 천조국이 아니 이게 천조국의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박학다식한지를 모르고 엄청 진짜 품이 있고 애들이 거기 가서 그 덴마크 스웨덴 갔다 오면 저한테 다 인생의 은인이라 그래요. 그 친구들 다 잘 됐어요. 거기 걔네들 깨우침 한번 얻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여행도 싹 한번 하고. 저도 그 산티아고에서 덴마크 사람 만났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했더니 말이 비슷해요 그냥.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덴마크는 작아가지고 영어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영어 유창하게 잘하고 되게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싱가포르로 갔잖아요. 네. 거기 이제 간 이유가 친디아. 중화권과 인도권을 인도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인도의 또 그 처절한 생존 경쟁을 대해서 배웠죠. 이 집 밟고 일어서는 진짜 인도 애들의 특징이 이메일 하나 보낼 때 CC 참조를 다 보내요. 변명거리를 다 만들어놔요. 이거는 이제 인도 분들이랑 일해보신 분들 좀 잘 아시는 건들이에요. 뭐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얘네는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되면 안 되거든요. 봤지? 그거 항상 내가 너 다 봤으니까 내 잘못 아니다. 이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인도라는 나라를 처음 알았죠. 진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인디아다. 왜냐면 인디는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안 친해요. 서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하는 나라면 뭐 인도라는 것이 하나 있는 거지. 거기야말로 유나이티드예요. 네. 진짜 그 주의 연합이지. 이게 되게 신기한 나라구나.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인도 사람인 데서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 작가님 맨날 저를 보시면은 맨날 그러잖아요. 어리고 뭐 후배지만 맨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뭐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간접 경험이 아니라 다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하면은 확실히 포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요. 인도 맨날 인도 얘기 나오면 저는 집에서 맨날 느끼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뭐 북인도 남인도 몇 개월 동안 갔기 때문에 앞에 찍소리 못해요 그냥 그 몸에서 느껴진 걸 풀어내는데. 그래서 근데 진짜 외국에서 살아보는 게 좋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 것도 좋은 게 태국 같은 데는 되게 싸거든요 살아보는 게. 그러니까 뭐 유럽 배낭여행도 좋지만 태국 같은 데 3개월 살면 거기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뭐 카오산 로드만 가면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그래서 그 외국인 술만 들 마시면 돼요. 술만. 그러니까 그렇게 3개월도 살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카오산 로드에서 1년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태국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조금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그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거기 번 돈으로 거의 그 북미 지역하고 유럽 다 돌고 왔어요 1년 동안. 그 갔다 온 거 상황 들어보니까 경험치가 엄청나더라고요. 본인이 거기 돈 벌어가지고 쭉 1년 동안 돌았던 것이 엄청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거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20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관점이 넓어지고 저는 지금도 항상 고민해요. 내가 어디 가서 좀 외국에 가서 살아볼 수 없을까? 안 살아본 나라? 그냥 그렇게 만들려면 저도 노력을 해야 돼. 특히 저는 이제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걸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거기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게 왜 할 수 있냐? 보통 사람은 그거 다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외국에서 살아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해봤고 때문에 그냥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큰 인생을 이렇게 어떤 관점의 전환을 주고 그다음에 윤택하게 해주지 않나. 그래도 아주 참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이제 7번째는 고 작가님이랑 좀 관련 있는 건데 또 저는 저가 좀 사무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7번째는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지식을 교양화로 쌓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제가
경제 공부를 30살부터 했거든요. 예. 딱 공부하고 느낀 그거예요. 뭐 돈을 벌기는 이게 아니라요. 하는 만큼 보인다. 아, 내가 세상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경제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정치도 이해되고 사회도 이해되고 모든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더 나가서 금융까지 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금융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아쉬웠던 부분은 보험, 금리, 주식, 환율 이런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율의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초반에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재테크 부분입니다. 이게 또 핵심 습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석대로 고작가님 말씀하신 게 나와요. 정석대로 경제학 및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좋으나 펀드와 주식의 개념, 보험의 종류의 개념, 뭐 은행 예금, 적금 종류의 차이점, 환율 변동의 이유, 경제 위기 주기의 흐름 등 좀 기초적이면서도 생활에 밀접한 부분만 알아도 사회생활 초반에 실패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만 읽어도요. 기초적인 게 아니라요. 좀 웬만한 거 다 알게 돼요. 이 친구가 수준 있는 친구라서 여러분 그래. 환율, 금리 뭐 그러면 그게 경제 구조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교양서도 많잖아요, 요즘에요.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덜 중요합니다. 기초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쓴 글도 좀 의미심장해. 일찍부터 경제 관념이 눈을 뜬다면은 나중에 이해 손해 보지 않는, 그러니까 얻게 되는 그 이익들은 30대 40대에 조금 더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럼요. 저도 솔직히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지금도 잘 그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그냥 핵심 그냥 일단 적응만 한다 그거거든요. 그냥 제일 안전빵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늦지. 그래서 뭐 저희 팟캐스트에 하 소장님 이런 좀 전문가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좀 디테일한 건데 환율 뭐 펀드 뭐 그런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잘 알면은 돈 벌 수 있겠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와 금융의 미래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라는 게 단순히 그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실물과 금융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환율부터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금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뭐 한국은행이 뭐 합니까? 금리 정책 먼저 하는 거잖아요. 금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물가 상황이랄지 경제 상황을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지 나중에 금리를 왜 올려야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금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재테크로 들어가면 딴 게 없습니다. 저축하고 지출 통제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가, 거기가 99%예요. 항상 원금 싸움이거든요. 원금을 어떻게 모으냐요? 원금 뭐 그냥 모으는 거죠. 여러분 그 서울대 나오고 어디 해외 뭐 하버드 뭐 시카고 뭐 다 나와서 하더라도 투자 못 합니다. 돈 없으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카지노 가고 그렇죠. 경마장 가지 뭘 누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약간 별개고요. 대신 재테크의 지식을 알면 되게 좋고 또 보험 같은 것도 왜 들어야 되는지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께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사업하실 때 도움을 맞죠.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공부하시면 좋다. 저는 그런 거죠. 그 아까 고 작가님 말씀하신 걸 다시 리프레이즈 하는 건데 경제를 알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경제가 합리거든요. 이코노미가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고할 것인가, 어떤 게 가장 최선인가 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공을 쌓는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무슨 돈을 얼마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 말 그대로 좀 경제 IQ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진짜. 특히 20대 때 해놓으면 정말 좋겠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8번째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유용한 툴을 마스터하겠습니다. 학생 시절 이 툴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들인데요. 학생 시절 조별 발표에 PPT 작성을 피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엑셀 PPT는 기본 이상의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원 친구인데 최근 읽은 소설의 공검한 부분을 인용하면은
작곡가가 악보를 남기는 까닭은 훗날 그 곡을 다시 연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악상이 떠오르는 작곡가의 머릿속은 온통 불꽃놀이겠지. 그 와중에 침착하게 종이를 꺼내 뭔가 적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점점점 악상 기호를 곰곰이 적어놓은 차분함엔 어딘가에 희극적인 구석이 있다. 예술가의 내면에 마련된 옹색한 사무원의 자리 필요하겠지. 그래야 작곡가도 후대에 전해질 테니까. 그냥 이게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회사 내에서는 오피스 툴, 그러니까 작곡가가 이렇게 남기는 것처럼 오피스 툴을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효과적으로 표현을 위해 툴을 사용법을 익히면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내용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이제 멋진 좀 인용을 해줬는데, 뭐 작곡가의 머릿속에 엄청난 악상이 떠오르겠죠.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남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머리 나는 알겠지만 불꽃놀이랑 나는 알겠지만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이 친구는 저 아는 친구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네. 있는데, 회사에 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뭐 말로 부장님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보고서로 남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형식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매일 여러분이 매일 쓰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는 되게 괴로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언어거든요. 이 툴은 언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말을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소통을 보고서로만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 쓸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다. 그건 엄청나게 시간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복리 효과의 거의 절정이에요. 매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10분씩 1시간씩 아끼는 게 1년이 누적이 된다. 그랬던 사람과 5분씩 10분씩 느려진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보통 회사 생활이 힘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짜증나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솔직히 부러운 친구들 중에 하나가 행정병 출신들. 그 친구들은 엄청 이걸 빨리빨리 잘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회사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요. 빠르니까. 자기 맨날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에 국한된 얘기인데 지금은. 네. 근데 사무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자영업을 해도 엑셀을 잘해서 장부를 잘 만들고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렇죠. 예. 재고를 정리하고 또 PPT를 잘해서 광고 전단지를 스스로 직접 잘 만들고 모든 면에서 이익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이익이죠. 네, 예. 모든 면에서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별거 아닌 줄 아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땄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에 상응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까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집 몇 개 보고 넘긴 게 다다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자격증이 있어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행정병들은 왜 잘하냐? 두드러 맞아가면서 밥만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안 잘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보고서 줄만 맞추고 싶은데 줄도 못 맞춰갖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엑셀 같은 거는 쓸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퍼포먼스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잘하고 못하는 것 차이가 여러분의 시간을 왜 아껴주는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자도 저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냐가 인생에서 성공의 진짜 키포인트인데 네. 그거를 뭐 안 한다는 거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 툴을 많이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제가 그 친한 후배랑 친한 이유가 워낙 툴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달인이잖아요, 달인. 툴 달인. 근데 그 중에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 친구가 워낙 퍼포먼스 좋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연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스트는 내가 그 능력이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게다가 뭐 지금은 뭐 많이 좀 지난 얘기는 하지만 처음 아이폰이 떴을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 우리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하드웨어 같이 만든다. 때문에 최적의 효율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스펙이 우리가 그냥 하드웨어 스펙 보면은 밀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툴을 못 다루면은 아무리 아웃소싱 준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최근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그 개편했잖아요. 그 제목을 그 로고를 바꾸는데 뭐 높은 기술은 아니지만 제가 전혀 못 만들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 디자이너 분한테. 제 생각과 반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죠. 왜냐면 내가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많은 시간적 낭비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직접 했으면 그러면 그냥 빨리 끝냈을 그냥 텐데. 뚝딱 끝났죠. 뚝딱. 네. 근데 제가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젊었을 때 그런 다양한 툴을 알고 있으면 다양하게 그런 단순히 효율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훨씬 좋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PPT랑 그 엑셀은 뭐 그 기본으로 기본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네. 디지털 세상에 살잖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 그 대부분의 페이지 카드 뉴스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그렇죠, 거고 예. 뭐 일러스트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파워포인트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여러분 아직도 뭐 통계 이런 거 논문 쓰시는 분들 중에 엑셀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 진짜 옛날에 그 놀랐던 게 일본에 엑셀 장인이 있는데 엑셀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들은 이미 30대도 늦는 거죠. 꼭 20대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는 우선순위에서 저도 느끼지만 우선순위 좀 밀리는 거예요. A, B, C, D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당길 시간이 많고 또 여기서 이제 돈을 벌면은 효율과 비율이 돈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하는 게 더 돈이 더 나오는데 그 시간에 이거랑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깨알 같은 팁도 중요한 것 같고 이제 9번째로 넘어가면은 작은 습관의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더 일찍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좀 주옥 같죠? 이거 그 고 작가님 팬이 빈군, 빈군 우리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은 이 빈군이 써준 건데 무엇이든 새로 배우고 노력하고 항상 변화를 꿈꾸는 존경하는 동생이래. 이 친구 참 멋있는 친구예요. 언젠가 작은 습관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침대 위에 이불을 정리해 놓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5초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 5초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 무언가를 했다는 성취감도 좋고 무엇보다 지친 몸으로 퇴근했을 때 안 하던 짓을 해놓은 본인에게 씩 미소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좋네. 질 수 없어 3년 전부터 따라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5초. 오늘 할 일이 스쳐 지나가도 방도 조금이나마 더 깨끗이 쓰게 되고 무엇이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작은 습관의 성취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20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아주 이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열심히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이것도 몇 분이나 계셨어요. 너무 큰 그림을 안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분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큰 꿈을 가져라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상황에 맞게 들어야 되는 얘기. 당연히 큰 꿈도 가지면서도 그냥 그거죠. 산에 올라간다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계속 산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정했으면 이제 한 발짝 고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한 걸음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걷지 못했으니까. 아니 여러분 산티아고 보면은 목적지가 확실히 있어요. 비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원대한 목표 800km 그렇죠. 너무 걷겠다. 여러분 산티아고 갈 때 산티아고는 목적지가 없으면요 800km 갈 때 새길로 가요. 새길로 가면 복구가 힘들거나 되게 비효율적으로 갑니다. 오히려 그냥 완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 일인가를 알기 위해서 있는 거고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 그걸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그마한 것들을 쪼개가지고 그걸 잠깐 성공해내면 거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루를 걸으면 그게 모여서 산티아고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아침에 걔는 그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또 핵심 습관 중에 하나죠. 그거 하나가 또 자신감 생기고 진짜 내가 정리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정리해놓으면 그 당시보다 어디 갔다 왔을 때가 좋아요. 그렇죠. 갔다 왔으면 다 돼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애 있고 그러니까 집중이 쉽지가 않은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결이한테 그 에버랜드를 약속했는데 몇 개월 동안 못 지켜줬어요. 제가 지키려고. 이제 이번에 지킨 거예요. 근데 갈 때 그 와이프랑 우리 다 치워놓고 가자. 좀 힘들었지만 딱 깔끔하게 치우니까 겸이도 간 거예요? 겸이 데리고 갔어요. 치우니까 좀 좋더라고요 기분. 근데 갔다 와서 딱 봤는데 다 치워져 있는 거지. 피곤하는데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또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 뭐 딴 것도 할 수 있고 또 기분도 좋으니까. 여유 시간이 나오니까 또 그냥 다른 시간이 아니어도 그 자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 작은 습관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인생 공부에서 컨텐츠를 이제 고 작가님이랑 저랑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신 같은 거 보다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바로 카드 뉴스로 만들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싫었어요. 번역도 해야 되고 네. 내가 읽어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드니까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어떤 분에게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그렇죠. 된다면 이게 네. 내가 좋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습관이 되니까 이제 네. 옛날에는 되게 쫓기듯이 만들었는데 이제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좀 있거든요. 습관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작은 습관. 이 작은 습관이 정말로 이 작은 성취가 습관이 되면은 결국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음. 침대볼을 정리하거나 뭐 옷을 갤 때 똑바로 놓는다거나 핵심 습관이잖아요, 정리가. 여러분 그 스노우볼 네. 효과가 뭡니까? 작은 눈덩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굴려서 큰 거 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막 큰 거 막 생기지 않아요. 네. 작은 건 만들어야 네. 굴릴 수 있는 거고 그 네. 굴려야 그게 커지는 거니까. 네. 롤 게임 하시는 분 아시죠? 스노우볼 굴리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이제 그건데요. 이건 되게 좀 현실적인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이건 우리 기원이가 제가 아끼는 우리. 동생이 해준 건데 좀 시니컬하게 써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다 각색을 했는데 입사 전에는 최고 어학 점수를 반드시 받겠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공채 구조로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뽑는 구조에서 입사 후 자신이 어떤 업무에 매치가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성에 아주 맞지 않는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하고 싶어도 조건 때문에 꿈을 접게 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어학입니다. 어학. 그래서 입사 전에 토익 말고 토플 같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영어 시험을 봐서 만약에 사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아주 좋네요. 예. 예. 아주 초꿀팁이죠. 지금 완전 꿀팁이네. 예,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면 위기 관리도 되고 덩달아 어학 실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니까 사실 취업 전 시간 어영부영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거든요. 취업 전 시간 다 어영부영 보내거든요.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서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좋은 거죠. 왜냐면은 네. 토플 점수가 2년 쳐주나 5년 쳐주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GR이 이렇게 대학원 시험이 5년 쳐준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만약에 받아놓으면은 딱 입사 전에 받아놓으면 2년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년 해보고 진짜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럼 대학원 진학할 때도 영어 점수가 있으니까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려면 왜냐면 말도 안 돼.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어영부영 가는 시간을 알차게 써서 옵션을 하나 늘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게 진짜 작은 이게 어렵지만 작은 성취?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복잡한데 여러분 제가 우리 책으로 세상 읽기에서 뭐였냐면은 아마 이번 회 나왔을 때 아마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 있게 결정하라. 자신 있게 결정하여 의사결정이 4개가 있습니다. 랩 프로세스인데 예. 네 번째가 P잖아요. WRAP. 예. P가 뭐냐면 prepare to be wrong이에요. 실패의 비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딱 우리 기원 씨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 입사했어. 근데 진짜 아니야.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준비해 놨을 경우에는 바로 전환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게다가 또 토플이나 뭐 GRE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서 그 자체로 도움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엄청 힘든 시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내공을 확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엄청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건 전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거는 제 예상을 깨는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이네 진짜. 왜냐면 솔직히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사 전에 그냥 좀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뭐 여행을 가는 친구도 있는데 여행이 뭐 입사 전에 딱 아다리 맞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어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두면은 그 진짜 그 입사 전날로 딱 시험 신청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목표가 명확하니까. 네. 보통 원래 흐지부지하는 게 목표가 없어서 흐지부지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남들이 다 마이너스로 보내는 시간을 뭐 플러스로 그러니까 여행을 갈 거면 확실하게 산티아고 가고 어학을 그것도 되죠. 산티아고 가서 그 외국어 많이 썼으니까 뭐 예를 들어 말하기 시험이라도 봐놓던가 오픽이라도 봐놓던가 왜냐면은 혹시 또 대학원뿐만 아니라 이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어학 점수가 또 필요한데
만약에 뭐 3학년 때 반원 점수가 있어서 그걸 안 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근데 프레시한 점수 하나 받아두면은 연장이 되니까 그게 유예 기간이 좀 기니까 네. 그게 내가 뭐 하나 고민을 덜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진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영어 공부 해놓으면 예. 또 직장생 하면서도 뭐 써먹을 게 워낙 예, 많고 그러니까요. 꾸준히 또 그거 이어가가지고 예. 이번 준비한 김에 이게 준비해서 한 김에 멈추지 마시고 예. 그 이후로 계속 영어 공부하면은 회사 내에서 여러 퍼포먼스 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은 회사가 그 어학 점수는 항상 고가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도 여전히 어학 점수가 진급할 때 필요하고 어느 회사나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대학교 졸업이니까 공부 땡이다 그게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네. 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걸 좀 가시적인 점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저는 그리고 자부심도 좀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좀 있고 예. 이거 해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다 예. 이런 것들 되게 좋네요. 예. 또 저는 뭐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모르지만 집단 지성의 힘이죠. 이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신 박사님이 뛰어나시지만 집단 지성은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딱 핵심적인 일곱 했지만 이게 예상을 깨고 이런 저도 생각지도 못한 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멋진 조언이었다면 이건 진짜 초꿀팁. 완전 꿀팁이네 진짜로. 본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게다가 우리 김원 씨는 외국어 잘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4부작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10개가 더 남아 있어 갖고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3부, 4부 이제 다다음 주까지 해 갖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개 정도만이라도 이걸 다 할 필요도 없고 한 개만 정도 내가 이걸 후회할 수도 있었구나 하고 그거를 꼭 무슨 미래에서 본 것 마냥 이런 행운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과거로 돌아온 것 마냥 예. 진짜 그걸 깨닫고 만약 여러분이 실천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는 진짜 빛나는 미래가 되는 윤택한 미래가 되는 거죠. 진짜 원래 했던 미래가. 항상 뭐 신박사님 얘기하시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행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지 안 하려는 의지만 꺾으면은 그 그렇죠. 대단한 의지만 꺾으면 저희가 4부 4회까지 딱 끝나시면 쫙 보시면서 그 중에 한두 개 빨리 고르셔서 딱 픽업하세요. 당장 하세요 그냥. 당장 하나 딱 듣고 시작하시면 또 하나가 2개 되고 2개 3개 되고 근데 그렇게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게 예. 중복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차원의 얘기라 갖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연령대가 20대도 21살이 있고 29살 그렇죠. 있는 거니까 29살이면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21살이면은 더 좋은 거죠. 솔직히 그거 다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맨날 막 부럽다. 고민이 많다는데 진짜 부럽죠.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은 그렇죠. 인생 훨씬 가끔 더 부러우면 제가 20대 꼭 읽어야 될 책도 20대 읽으면 정말 아니 진짜 여러분 부럽습니다. 내가 20대 때 그 책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책 읽는 고수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한 게 있었어요. 댓글로 몰다라님 20대 한 2, 3천독 이상 하신 분인데 열이 받아서 저한테 다 하신 거예요. 책 추천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고. 왜 했냐면 부러워서. 이해가 가는 게 어떤 책은 정말 좋은 책은요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만 알고 싶어. 생각의 탄생이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공동체잖아. 저희 그렇죠. 모토가 함께 공부합니다. 혼자 공부합니다는 그렇죠. 독서실에서 혼자 하는 거고 서로 시너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그 정도 책 읽으면 다 이제 또 저희는 아저씨니까 그렇죠. 또 그래도 연륜이 생겨갖고 나누는 거지. 20대 때였으면 안 나눴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지 마시고 꼭 이 중에 먼저 하나 빨리 정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 아직 2회 남았습니다. 또 빨리 시청하신 분들은 또 후기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또 사연 공유해 주니까 제가 여러분 게다가 우리 이제 지금 방송 나갈 때에는 영어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영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 독서 공부 영독 공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생 공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2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